자, 우리나라가 진짜 망할 것 같아요. 망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경제가 망하는 게 아니라 국가 부도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국세 감면을 77조를 하겠답니다. 우리가 600조가 우리 국가 예산인데 세수는 450조, 500조밖에 못하면서 450조밖에 못하면서 이 가운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감면을 무려 77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국세 감면 비율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77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1년 전 69조 5천억 원보다 10.9% 늘어난 걸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어차피 적자는 나요. 77조 적자, 그러니까 77조 저거는 그냥 수입을 안 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있는 지출만 가더라도 우리 예산이 600조야. 풀로 갖다 쓸 수 있는 게. 근데 세수 수입이 400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조는 기본적으로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최소한 100조는. 여기에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추가 재원들이나 추경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0조에서 200조는 그냥 손실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 100조 중에 600조 중에 100조는 심지어 기존에 돌아오고 있는 국채 만기를 위해서 재발행하고 이자를 통해서 추가로 발행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600조 예산 안에서 100조는 원래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그럼 500조를 갖고 국가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은 400조밖에 안 되는 게 지금까지의 통계였는데 여기서 77조를 덜컥 빼갖고 감세를 시켜주겠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는 세금 똑같은 것 같은데 누구 세금을 이렇게 깎아준 거야 도대체? 재벌들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나 미치겠네. 이 얘기는 상속세 이런 거랑 또 다른 겁니다. 사실 이거는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모아놓고 박수 받으면서 자 여러분들 2세 3세 승계 마음대로 하세요. 앞으로 1조 원 이상까지도 세금 안 걷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받았잖아. 근데 그걸로 부족한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봉투가 팍팍팍팍 와서 꽂혀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선빙을 던지는 거야. 야 내가 내년에 77조 깎아주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니들 지금 자금을 좀 갖다가 봉투로 해갖고 어떻게든 좀 내놔 봐봐봐 라는 얘기잖아. 근데 법정 한도를 이렇게 초과해도 되나? 2년 연속으로? 이것도 이 법을 알기를 개판으로 알거든요. 참 진짜. 아니 한도를 초과해서 이렇게 정부가 이걸 깎아줘. 지금 세금이 얼마 거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한민국에 있는 세금의 3대 세금의 이거를 보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소득세. 직접세로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들입니다. 이건 직접세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 각종 소비생활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양도세 같은 걸 포함한 별도의 이제 추가 세무 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별도로 생기는 거는 매출액에 따라서 변동이 나는 거 국가가 조정할 수 있는 돈 아닌 거예요. 손댈 수 있는 거는 근로소득세하고 법인세밖에 없어, 기업 법인세밖에. 그러면 중산층만 잡아줘진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서민들에 의한 월급쟁이들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그거를 깎아준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빠진 상태에서 77조가 빠진다는 얘기는 아마도 법인세 부분을 대폭 감면하는 일종의 세제안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지금 뭐해서 덜 받겠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럼 갑자기 늘리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덜 받겠어요? 아니면, 그 식품이나 이런 데 판매해서 들어가고 있는 간접세를 덜 받겠어요? 윤석열이 늘 해오던 게 있잖아. 무슨, 기업한테 세금 많이 물리면 안 된다. 그다음 기업이 돈이 있어야 그걸로 갖고 투기를 해서 니네들이 새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잖아! 라고 얘기하는 놈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깎아주고 우리는 그냥 계속 내던 거 계속 내는 거지. 실제로 재벌들은 계속해서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는 반면에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일반 서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은 오히려 1조 원 이상이 더 거쳤다고 하는 작년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법인세만 계속 깎아줬고, 기업들 돈만 깎아줬고, 서민들 돈은 깎아준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2년을 깎아줬는데도, 여기에서 77조를 또 까주겠다는 거야. 또 까주겠다는 거. 야, 진짜. 정말 미친 새끼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하나도 도움될 게 없어요. 세금을 오히려 70조를 더 걷어가지고, 기업들한테나 월급쟁이들한테 더, 물론 중세라 그러면 학을 뜨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세금을 20만 원을 더 내고 100만 원씩 지원금을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차라리 그렇게 돈을 받으면 그걸로 갖고 시장이 돌고 경제가 돌고 소비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세금까지도 줄여버리게 된다 그러면 더욱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70조를 증세를 해가지고 그 증세분을 갖다가 국민들 1인당 똑같이 보조금으로 뿌리는 게 지금에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이런 와중에 이제 어디 가면 1, 2조는 이제 입도 아니에요. 이제 기본이 100조, 500조야. 국내 바이오 사업에 2035년까지. 그때까지 네가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200조 원을 뿌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충북 청주에서 24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생산 규모를 지금의 약 5배인 200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몇백 조씩 던져주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도 사람들이 동요를 하지 않아요. 맞아. 안 믿어. 아니, 그러니까 무감각. 그냥 무감각해져요, 되게. 얘가 이 민생 토론 돌면서 던진 게 1200조 원 정도를 던졌거든요. 민생 토론 끝나고 어제 오늘 반도체하고 여기서 던진 게 700조 원이에요. 700조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다 합산해갖고 선거 직전 가잖아요. 와. 난 일경 간다고 봅니다. 일경 갑니다. 우리나라 예산 20년치 아, 윤석열이 쏩니다, 이제. 아니, 중요한, 지가 쏘는 게 아니고, 그냥 입 벌구지. 그 말로 대포 통장으로 막 쏘는 거예요, 지금. 아우, 말로 쏘는 거야. 우리 새우가 더 쌌지. 그래놓고 지금까지. 내년 R&D는 원상복구 이상으로 또 늘릴 거래. 아니, 늘릴 거는 왜 깎았는데? 도대체. 그리고 세수는 계속해서 깎는다면서 네. 뭘로 해갖고 원상복구하고 늘릴 건데? 다 방법이 있어? 아니, 그리고 이거 깎는 바람에 지금 저기, 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다 외국 나가고 다른 일 찾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내년에 늘릴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요. 연구자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그래요. 그 자리를 메우면 되죠. 누가? 어떻게? 신천지가. 아. 야, 걔들 데려다가 다 취직시켜라. 아휴. 진짜 이제, 싫다. 맨날 간호학과, 보건학과 나왔던 놈이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과장하게 생겼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천공 같은 애가 글도 못 읽는데. 그런 것도 하는데.